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에디트 메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에디트 메쉬는 3차원 오브젝트를 직접 편집할 때 사용을 하는 명령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2차원 오브젝트를 직접 편집을 해 보셨기 때문에 3차원 오브젝트는 그거의 그냥 연장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이렇게 많이 명령어를 배우지는 않으셨을 건데요. 모델링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몇 가지가 없습니다. 뭐 익스트루드라고 하는 2차원 오브젝트를 에다가 두께만 주는 거였죠. 뭐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 레이스, 베벨 프로파일, 로프트 뭐 이게 다죠. 몇 개 없으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쉬어보세요. 배우신 것들을 몇 개 없어. 근데 그거 배우는 것도 힘들어서 막 머리가 뽀개지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만드는 거 말고 3차원 오브젝트를 직접 편집해서 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에디트 메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먼저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실린더를 하나 한번 만들어 볼까요? 메쉬는 기본적으로 퍼스펙티브에서 또는 유저 뷰에서 많이 작업을 합니다. 프론트나 탑이나 레프트에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퍼스펙티브 3차원 상태를 그냥 그대로 보면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퍼스펙티브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뷰포트를 먼저 이렇게 좀 조절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뷰포트를 보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금 탑이나 프론트나 레프트에서 보게 되면은 면의 색깔이 보이지 않고 와이어 상태로만 보이게 되는데요. 뭐 이렇게 보이는 게 하나 있고요. 퍼스펙티브처럼 이렇게 보면 색깔이 이렇게 칠해져 있죠. 이렇게 해서 이건 이제 쉐이딩 뷰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름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보이세요? 네. 좌측 상단에 뷰포트마다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요. 이 뷰포트 이름 위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보면 요거죠. 지금 스무스 앤드 하이라이트, 뭐 와이어 프레임, 엣지 스페이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렇게 와이어 프레임, 엣지, 그다음에 스무스 하이라이트 그 세 가지 방법 많이 쓰게 될 거예요. 단축키는 F2부터 F4까지 F2, F3, F4 퍼스펙티브 뷰는 F3키가 한번 눌려진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눌러보세요. F3 누르면 이게 꺼지죠? 다시 누르면 켜지고요. 프론트 뷰에서 하고 싶은 프론트 뷰를 선택하시고 F3 누르면 이게 켜졌다 꺼졌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뷰포트를 내가 보고 싶은 대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가 이제 F4예요. F4는 쉐이딩이 된 상태에서 F4를 다시 누르면 엣지가 이렇게 선으로 표현이 돼요. 지금 엣지가 보이죠? 엣지가 안 보이고. 어차피 뭐 가린다고 해서 안 보이는 거나 원래 있는 거죠. 있는 건데 이렇게 보였다 안 보였다. 이렇게 해줄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F2 버튼인데요. F2를 누르게 되면 지금은 아무런 표시가 안 나요. 이거는 이제 이 3차원 오브젝트의 세부적인 오브젝트인 뭐 버텍스, 엣지 또는 폴리곤, 면들 이런 것들이 선택이 됐을 때 그 선택된 면을 보이게 할 거냐 아닌가 뭐 이런 거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에디트 메쉬라고 하는 거를 배운다고 했으니까 에디트 메쉬 명령을 한번 줘볼까요? 모디파이 패널에 가셔서 자, 여기 있습니다. 에디트 메쉬라고 하는 게 있죠? 적용을 하세요. 자 여기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 자리를 스택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스택 요만큼 스택이라고 하는데요. 스택은 작업을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가를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는 버튼이 스택을 조절할 때 사용하는 버튼이고요. 여기가 이제 진짜로 오브젝트의 명령어가 어떻게 적용됐는가를 이렇게 차곡차곡 위에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겠죠? 그래서 원래는 뭐였어요? 실린더, 원기둥이었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원기둥에 해당하는 파라미터가 이렇게 나오죠? 원기둥의 파라미터 이렇게 나옵니다. 였는데 현재는 원기둥은 실린더기 때문에 반지름, 높이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디트 메쉬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했어요. 하게 되면 요 아래쪽에 이제 요거는 이제 에디트 메쉬에 해당하는 파라미터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가 있겠죠? 한번 다 꺼보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의 큰 파라미터가 존재를 하는데 각각이 하는 역할들이 다 틀릴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에디트 메쉬. 에디트 메쉬는 원본이 이렇게 유지가 된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여기 지금 보이죠? 보시면은 실린더라고 하는 게 보이고 그 위에 에디트 메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조금만 여기를 한번 보죠. 스택을 잘 만지면은 참 좋습니다. 자, 앞에 이렇게 전등이 이렇게 전구가 하나 켜져 있죠. 요거는 현재 요 에디트 메쉬가 활성화되어 있다. 나중에 이제 여기서 뭐 예를 들면 버텍스를 이동을 해볼까요? 이렇게 편집을 이렇게 했어요. 이거 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꺼볼까요? 꺼보면 에디트 메쉬 상태에서 작업했던 것들을 이렇게 안 보이게. 그러면 언제까지 보이냐고 바로 밑에 스택에서 적용한 것까지만 보이는 거, 실린더까지만 보이는 거죠. 뭐 이런 것들 적용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요. 얘는 앞에 버튼이 없어요. 왜?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이걸 끄면은 그 밑에 뭐가 보일까? 안 보여요? 지우면 되죠. 필요가 없는 거죠. 제일 처음이 실린더기 때문에 얘는 필요가 없고 그 다음 거부터 이렇게 껐다 켰다 하는 뭐 이런 버튼이 있고요. 자, 밑으로 내려보면 어떻게 되나요? 실린더가 보이는 게 아니라 좀 보세요. 이렇게 내려왔어요. 지금 여기가 활성화되어 있죠? 여기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보이기는 아까 이거는 저 메쉬 상태에서 편집했던 상태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에디트 메쉬. 왜 그럴까요? 여기 이제 이 스택에 있는 이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요. 여기 요거. 자, 여기 하는 역할이 스택 상에 어디에 가도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지금 파이프입니다. 파이프가 밑에서부터 위로 물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보면은 가다가 중간에 걸렸죠. 여기를 잘 보세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다가 중간까지만 흰색이고 회색이에요. 물이 가다 걸렸어요. 걸렸다는 얘기는 이제 현재 상태까지만 보여준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내려간 상태에서 여기를 한번 다시 눌러보죠. 결과가 안 보여요. 그죠? 실린더 상태까지만 지금 선택되어 있는 어디가 선택된 거예요? 실린더가 지금 선택되어 있는 거죠. 회색으로 선택되어 있는 실린더 상태만 화면에서 보여달라. 화면에서 실린더만 보여달라. 여기를 이렇게 눌러볼게요. 누르게 되면 선택은 실린더의 아래 파라미터를 보시면 돼요. 파라미터가 실린더 파라미터죠. 임에도 불구하고 보이기는요 메쉬 상태에서 했던 그러니까 결과까지 보여달라. 이렇게 해놓으면 결과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 있든 간에. 자, 위에 있어도 현재 상태를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아래로 내려가지만 현재 상태 그 마지막까지도 볼 수 있고요. 잘 이용하시면 왔다 갔다 하면서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원본 위에다 적용된 이놈은요 에디트 메쉬 뭐 다른 것들도 또 많이 줄 수 있어요. 이 위에다가 하고 싶으면 뭐 밴드도 또 주고 뭐 이렇게 많이 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기 버튼 리무브 모디파이어 버튼인데요. 지금 선택되어 있는 모디파이어를 리무브 제거시키는 거죠. 에디트 메쉬만 눌러볼까요? 에디트 메쉬 했던 부분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 부분이 여기서 없어지게 돼요.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 됩니다. 줬던 밴드가 필요 없으면 밴드를 다시 이렇게 지우실 수도 있고 스택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부분이니까 몇 가지만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스택에는 뭐 이거 말고도 하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선은 요만큼만 알고서 작업을 해주시면 작업하는 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다시 초기화 시키고요. 에디트 메쉬를 한번 줘보도록 하죠. 근데 사실상 에디트 메쉬는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 한 2시간 정도만 하고 마를 거고요. 이제 실질적으로는 에디트 폴리라고 하는 명령어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보죠. 자, 에디트 메쉬는 크게 버텍스 점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점 여기 보면 파란색으로 보이죠? 점을 조절할 때 쓰고요. 다음에 엣지는 요 엣지입니다. 엣지 선을 얘기합니다. 빨간색으로 선 보이죠? 선택되면 F3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선택된 선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엣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라고 하는 게 페이스 면인데 맥스에서는 기본 면이 사각형이 많이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면은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삼각형과 삼각형 두 개가 이렇게 마주 보게끔 해놓고 사이에 삼각형 이 엣지를 지워 사용하는데 참 무슨 얘기인지 좀 제가 설명을 해도 좀 힘드네요. 그럼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좀 빨간색 삼각형 보이세요? 원래 이렇게가 지금 한 면이죠? 보이세요? 이렇게가 지금 사각형을 이렇게 하면 사각형이죠. 이렇게 사각형이 한 면인데 사실은 맥스에서 가장 기본 면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점 3개만 연결하면 면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페이스라고 하는 건 그렇게
근데 이 삼각면만 가지고 작업을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서 삼각형 두 개를 이렇게 서로 마주 보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이 나오죠. 그러면 사실은 요 사이에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엣지가 있어요. 있는데 숨겨놓고 작업을 하는 것 뿐입니다.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면 점선 보이세요? 이 점선, 여기도 지금 점선 다 있는데, 모든 맥스에서 작업되는 3차원 오브젝트, 메쉬 오브젝트의 모든 면은 다 이렇게 삼각형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필요에 의해서 필요 없는 엣지들을, 이거 다 엣지거든요. 엣지를 이렇게 숨겨요. 숨겨놓고 사각형 단위로, 또는 이거는 몇 각형이죠? 이건 사각형도 아니고 굉장히 각형만 한 18각형 정도 되겠네요. 모서리가 굉장히 많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때 페이스 두 개가 뭉쳐진 요 엣지로 둘러싸, 여기 보면 이렇게 엣지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이 안쪽에 요거 면, 이 면 전체를, 또 위쪽은 엣지가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죠. 이렇게 엣지로 둘러싸여져 있는, 안쪽에는 더 이상 엣지가 없죠. 이쪽에는 요 면 하나, 여기 면이 하나인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폴리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 번에 선택되죠. 그래서 거의 작업이 폴리곤 상태에서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지금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폴리곤들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죠. 이 통틀어서 전체를 엘리먼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이게 단축키가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이 스택에서 이 플러스 표시 눌렀을 때 나타나는 요 버튼, 세부 오브젝트라고 하는데요. 서브 오브젝트라고 하죠. 요것들은 단축키가 1번부터 5번까지, 이게 만약에 3개밖에 없으면 1번부터 3번까지 다시 누르면 꺼지고요. 예. 단축키 이용하시면 더 쉽게 작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할 수가 있는데, 아래쪽을 보시면요, 지금은 하나가 더 늘었죠. 지금은 3개인데 여기를 보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엣지 같은 경우는 이제 4개가 나오죠. 페이스도 4개고 폴리곤도 4개고 다 4개씩이네요. 그죠? 근데 이게 꺼져 있을 때는 3개가 되죠. 켜졌을 때 나타나는 서페이스 프로퍼티즈, 점 상태에서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오브젝트. 이거는 선 상태에서, 엣지 상태에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편집할 수 있는 페이스 상태에서 하는 거죠. 폴리곤 상태에서 하는 거고, 엘리먼트. 이 페이스, 폴리곤, 엘리먼트는 따지고 보면 똑같은 거예요. 다 면이죠, 면. 삼각면, 사각면, 면 붙어 있는 전체 면.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실 것은 요 셀렉션,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선택되는 거를 좀 더 편하게 선택하기 위한 그런 명령어들이에요. 다음에 엣지 상태에서도 뭐 선택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요. 다음에 페이스는 안 쓰겠습니다. 그냥 그 다음에 폴리곤 씁니다. 곧바로 폴리곤도 선택하는 방법들.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는 이제 켜지죠. 아까 전에는 버텍스 했을 때는 그냥 켜지지가 않았는데, 페이스나 폴리곤 하면 이제 켜져요. 각각 선택하는 방법이 또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 다음에 에디트, 지오메트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작업이 되는 공간이 됩니다. 버텍스일 때 하는 일, 엣지일 때 하는 일, 폴리곤일 때 하는 일들이 다 틀려요. 켜지는 게 있고 켜지지 않는 게 있죠. 다음에 엘리먼트가 있고요. 엘리먼트는 거의 잘 안 쓰죠. 선택할 때나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디트 메쉬의 기본적인 5가지의 부 오브젝트를 이용을 해서 앞으로 편집을 하실 건데요. 우선 기본 오브젝트를 가지고서 편집을 한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오브젝트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먼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가장 근접한 기본 오브젝트, 스탠다드 프리미티브스나 익스텐디드 프리미티브스에서 결정을 잘 하셔서 그거를 에디트 메쉬로 변형을 시켜가지고 모델링하는 방법,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변형을 시키고, 이번 시간에 스택을 한번 잘 사용을 해봤습니다. 뭐 잘 사용한 건 아니고 스택을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메쉬 안에 있는 버텍스나 폴리곤들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